오늘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 검찰이 말이죠, 요즘 아주 신중한 행보를 하면서 과학수사에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용 체포됐습니다. 이재명이가 자기가 직접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하지 않냐, 이 사람은 나의 분신들이다 하고 둘이를 댔습니다. 정진상과 김용. 이 졸졸 따라다니는,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신복이 아니라 분신들이기 때문이죠. 예. 분신, 그거는 이재명이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 검찰이 김용 8억 원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남욱 측의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아니고 아주 최분신이죠.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벌써 남욱 씨의 측근 이모 씨가 당시 돈 전달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이것을 확보해놨으니 이 메모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돈이 전달될 때마다 액수, 시기, 장소 등이 기록돼 있고 이 씨는 바로 일부 돈 심부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됩니다. 이재명의 소환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방탄복을 몇 겹을 갈아입어도 대한민국 미사일로 쏘아서 이 방탄복을 뜯어내야 됩니다. 현금 8억 원은 대선 국면이던 작년 4월에서 8월 남욱이가 이 씨를 시켜가지고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에게 줬고 이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로까지 완전히 확인 다 했습니다. 개로. 돈을 전달하는 경로까지 전부 과학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단돈 1원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측근 아닌 분신이 돈을 이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동규 정민영 씨는 성남 도계공 재직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남욱이는 그 사업을 통해서 1,0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 이전 중앙지검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들을 수사해가지고 1,827억 원 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지난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잡아놓지 못했는지 안 잡아냈는지 아니면은 모르고 안 했는지 알고도 안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문재인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네. 8억 원 전달책 역할을 했던 이 씨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비용으로 싹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줄 때는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장소, 시간, 액수, 이건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보바입니다. 보바. 바보를 거꾸로 하면 보바라고 그러죠. 예. 남욱 씨와 이 씨는 이 메모를 모처에 보관하다가 최근에 수사팀에 다른 자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 겁니다. 자, 한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팀이 불법 대선자금 혐의 입증에 필요한 유동규 남욱의 진술 외에도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딱 수사 법조인은 얘기했으면 벌써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혐의 입증에 필요한 유동규 남욱 진술 외에도 물증까지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두고 봅시다. 예. 이재명이가 어떤가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네.
8억 원 메모는 법원이 지난 18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합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깊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너무 혐의가 많아가지고 이재명은 이 혐의에 뭐 하나 덜커덕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일반인들이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러할 정도로 많습니다. 무슨 혐의? FC, FC니 응?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등등등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말이죠. 이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표 측근이 대장동 업자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고 당내 경선에도 사용됐다면 이거는 배임 수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임 수사. 예, 배임은 무척 크죠. 네. 자, 이번에 이재명 측근들 관련한 이 사건들이 이렇게 노정된 만큼 이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측근들 김용인이 분신들 정진상이니 김용 이 사람들 뒤에 배경을 보십시오. 학생 때 무엇을 했나? 극잡합니다. 학생 때 경기 동부연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설이 지금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재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지금 이런 위험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이해 못할 일들입니다. 철저하게 검찰은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사파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세력은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치가 안 되고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대통령이 말은 안 했지만 타도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북한이니까요. 모체가 북한군 생각, 사상을 학습하는 소위 주사파들. 아주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난 5년간 알박기가 되고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이 합심해야 됩니다. 그 길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